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조금 암 예방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왜 암이냐? 저도 이제 암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이게 암에 한번 걸리면은 말이에요. 걸리면은 그게 뭐 요즘은 1기, 2기 그 암 전 단계까지 진단을 하는 세대에 이르렀고, 이게 1기나 2기 그 정도까지는 발견이 어려운데, 재수없게 3기에 발견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이까지 일어나서 전이 메타스토시스라고요. 4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치료가 엄청 힘들고요. 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약이 다 독극물이란 말입니다. 항암제 자체가. 그리고 돈도 엄청 들고 말이죠. 이 재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몸은 고생은 다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자, 이래서 안 걸리는 게 장땡인데, 이게 암에 예방하기 위한 수없는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평소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좀 어려운 방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결심만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여라 이거예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은, 암은 우리 정상세포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고, 정상세포보다도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들은 거지 새끼 모양 마치 개걸스럽게 포도당을 섭취합니다. 물론 다른 영양소도 섭취합니다만, 오늘은 포도당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이 또 먹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 식량이 포도당이죠. 그래서 우리 정상세포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우리 몸 안에 특히 혈중에 피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좀 줄이면은요, 그러면은 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빨리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혈중 포도당을 좀 고갈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는 쉬운 방법인데 좀 우리 몸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인슐린 저항입니다. 인슐린 저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인슐린이 많이 증가하는 병이 있죠. 그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먹으면은.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너무 지나치게 단 거를 많이 먹거나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욕을 주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잖아요. 그죠? 살이 찐다. 그게 비만이죠. 이 비만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그런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바로 너무나 많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피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 안에
글루코스, 피 안에 포도당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피 안에 우리 혈중에 인슐린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되면 너무 흔해지니까, 너무 인슐린이 많아지니까 우리 정상세포는 인슐린에 무덤덤해집니다. 인슐린에 잘 반응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인슐린에 우리 몸이 저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슐린을 효과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더 많이 분비하니까 더 올라가. 인슐린 레벨이 우리 혈중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 제목에 써 있는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인슐린의 레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에요. 정상세포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암세포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암세포는 더 많은 정상세포보다 10배 이상의 인슐린 리셉터들,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피 안에 인슐린이 많아지면은 암세포로 더 많은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높아지는 것만큼 정상세포는 저항하는데 암세포는 저항하지 않고 더 많은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잘 됐네 하고서는 인슐린 수용체들이 더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암세포가 영양분이 풍부해지죠. 더 많은 포도당을 먹게 되니까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저기 가운데 줄쳐놓은 내용을 보시듯이 인슐린의 높아진 수치들은 결국은 당뇨나 비만뿐만이 아니라 암에도, 악성 종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것이 바로 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진시황이 찾던 무병 장수불로약이라고 하나요? 무병장수약이라고 하나? 불로초. 그것이 바로 당뇨의 치료제 중에 하나였던 이른바 메트포민. 메트포민이 이게 당뇨약이잖아요. 당뇨약이지만 이게 바로 항암제 기능도 하고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메트포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메트포민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쳐드릴게요. 메트포민이라고 여기 제가 쳤죠 지금. 메트포민. 요것이 우리가 미국 머크사에서 나오는 것 상품명으로는 글루코파지라고 해서 나옵니다. 요건 글루코파지는 상품명이에요. 이런 약물들이 바로 항암 기능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메트포민을 갖다가 하루에 500mg 내지는 750mg을 서방정으로 천천히 이렇게 녹여드는 약으로 해서 하루에 한 알 복용한 지가 벌써 한 4년째예요. 4년째. 물론 저는 당뇨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하루에 하나씩 복용해 왔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 메트포민 효과는 공복 굶는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굶는다는 게 뭐냐? 포도당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굶으면은 어떤 단식을 한다든지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은 공복 상태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세포가 우리 정상세포보다 빨리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요점은 암을 굶어 죽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메포민의 효과를 더 강하게 보려면은 거기다가 말이죠. 근력 운동을 세게 해주는 거예요. 중강도 이상으로 전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복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세게 해버리면은요. 이 포도당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혈중에 있는 포도당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 간에서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포도당들을, 우리 혈중에 있는 포도당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메포민은 근력 운동과 병행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또한 이 메포민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바디빌더들, 그죠? 바디빌더들이 또 에게도 우리가 아마추어 바디빌더들, 저 같은, 그죠? 저 같은 이런, 보이십니까? 네. 제가 나이가 58세입니다. 너 스테로이드 그런 거 당연히 안 쓰죠, 저는 뭐 프로테인, 보충제 이런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그냥 내추럴한 자연식들만 써요. 그래도 제 나이에 이렇게, 그죠? 네.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제 방법은 메포민을 하루에 하나 복용하면서 강한 근력 운동을 동시에 전신적으로 시행해서 순간적으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바로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제가 보통 다른 의사분들은 이런 거를 설명드릴 때 논문만을 설명드릴지 모르나, 저는 이런 의학의 어떤 지식 플러스 제 몸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한 그런 결과를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암세포가 아주 지독하고 못된 놈들인데, 이 암세포들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암세포들은 멈추지 않고 자라느냐? 이게 급격하게 자라려면은요, 이게 먹어야지 자라는 거거든요.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암이 걸리면 우리가 삐쩍 마르기도 하는 이유가 너무나 암세포들이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듯이 이 인슐린 리셉터들, 인슐린 수용체들이 정상세포에 대해서 많으니까, 10배 이상 붙어 있으니까 더 많은 10배 이상 이 글루코스들을 갖다가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10배 이상 정상세포보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결국은 현재의 암을 예방하는 또는 치료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암을 굶어 죽이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인슐린 수치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줄어들게 해서 암을 굶겨 죽이는 거다. 그것은 바로 근력운동, 강력한 근력운동을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포도당을 말림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분비 자체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린다. 그것은 우리 췌장을 쉬게 하는 것과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슐린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중에, 우리 혈액 안에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갈 때만 인슐린이 필요한 건데, 아니 피 안에 있는 글루코스를 순간적으로 말려버리니까 인슐린의 분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췌장이 쉬게 되고, 췌장이 쉬게 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역 강화 효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면역까지 강화시키고, 요즘 뭐 어떤 걱정하게 되는 무슨 뭐 각종 어떤 감염성 질환들이 있잖아요. 코비드-19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단련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우리 친애하는 대학 후배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의 이 친구 후배에게도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봤는데 받아보니까 갑자기 몇 달 전에 비하여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다 했는데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얼굴이 부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볼 때는 제가 일단 그 근력 운동을 3개월 이상 전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걸 권했습니다. 수술 같은 거 하기 전에, 다른 치료하기 전에.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눈두덩이가 아래 하안검이 부었으니까 수술하기 원하더라고요. 성형수술을. 그러나 그거는 일단 전신적인 컨디셔닝을 이렇게 보완한 다음에 여기 부은 걸 해결하자. 어쩌면은 3개월간 내 말을 듣고 어떤 그 몸 상태를 개선하면은 이 얼굴 부은 것이 사라지면은 눈두덩이가 부은 것도 수술이 필요 없거나 또는 수술을 나중에 몇 년 뒤에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젊은 친구니까요. 제가 그렇게 권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신적인 어떤 그러한 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외모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시키고 뇌의 플라스티시티 우리가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켜서 어떤 그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무드라든지 그런 생활의 어떤 바이탈러티라든지 스태미너라든지 해피니스 우리가 행복감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나가는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하나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도 여기 보시듯이 나온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National Review of Cancer라는 미국 그런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 갖다가 이런 논문을 이게 수없이 많은 관계된 논문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일일이 다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제가 없고요. 저도 굉장히 바빠서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논문 하나를 이렇게 빌미 삼아서 기대어서 제가 설명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저같이 이렇게 오래 운동한 사람들은 쉬운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걸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이가 50이 지나면은 근력 운동의 70-80% 하고 20 내지 30%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또 드린다 이거예요. 네. 자주 제가 이런 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